자, 바로 들어가 보죠. 뉴스나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웹3 기사들을 보면 과대 광고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판처럼 묘사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헤드라인들 바로 이면에는 진짜 거대한 기술 혁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테더를 공동 창업한 업계의 내부자 리브 콜린스의 날카로운 시각을 빌려 이 혁명의 진실을 파헤쳐 볼 텐데요. 이번 해설 컨텐츠를 통해 웹3가 어떻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대체 왜 이 기술을 진지하게 봐야 하는지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단 5년 만에 무려 6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생태계는 어떨까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3조 달러 규모로 거대하게 성장했죠. 물론 그 과정은 엄청난 폭락을 동반한 아주 험난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절대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도입 당시의 버금가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웹3 혁명의 시작부터 돈의 이동,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1.0까지 이 진화의 각 단계가 이전 시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차곡차곡 구축되어 왔는지 시간 순으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웹3 혁명의 시작, 비트코인부터 수조 달러 규모의 생태계까지입니다. 이 블록체인 혁명의 초기 기초가 다져지던 시기는 대중들에게 주류로 인정받기까지 정말이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여정을 요약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2008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 나머지 코인마켓캡에서 정식으로 추적되고 가치가 100달러를 돌파하기까지 무려 2013년까지 꼬박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기반이 다져지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2014년 이더리움, 2015년 최초의 NFT 기술, 그리고 2020년 디파이까지 한번 길이 뚫리니까 혁신의 속도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돈의 이동, 비트코인과 테더입니다. 이 첫 번째 시대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초창기의 가장 큰 목표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전 세계로 돈을 보내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방식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앞서 말씀드린 리브 콜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블록체인 위에서 가치가 널뛰는 코인 대신 안정적인 화폐를 보관할 방법이 사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봤죠. 그래서 테더를 공동 창업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세상에 발명해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혁신이었을까요?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끔찍한 변동성을 단번에 해결해버렸거든요. 테더 전에는 널뛰기 하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또 다른 널뛰기 자산인 라이트코인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이제 달러 가치에 기반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백 개의 새로운 거래소가 탄생했고 비로소 일반 사용자들도 안심하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진정한 판이 깔리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단계인 세 번째 섹션, 스마트 컨트랙트와 카지노, 이더리움과 ICO 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혁신적인 발명이 일어나고 이어서 엄청난 도박적 열풍이 불었다가 마침내 진정한 실용성이 자리 잡는 흥미로운 패턴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저 돈을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더리움이 가져온 스마트 컨트랙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위에 엄청나게 복잡한 규칙들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죠. 이 놀라운 기술적 도약은 2017년 무렵 암호화폐 공개, 즉 ICO라는 전례 없는 자금 조달 붐에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현상의 이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제품도 심지어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신생 기업의 토큰에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리브 콜린스는 이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본질은 그냥 완벽한 도박이었다고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산 토큰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면서 돈을 던진 겁니다. 결국 엄청난 거품이 터지고 시장은 크게 폭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카지노판 같았던 이 엄청난 돈의 소용돌이가
결국에는 헛되이 증발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진짜 혁신을 만들어낼 개발자들을 먹여 살리는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섹션, 디파이의 자동화, 글로벌 금융의 자동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막대한 자금과 혁신이 2020년에 이르러 마침내 디파이라는 놀라운 결과물을 탄생시키게 되죠. 디파이 역시 초기에는 엄청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기나 먹튀 사기 같은 뼈아픈 성장통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가 세상에 가져온 본질적인 가치는 엄청납니다. 전통적인 은행의 복잡한 관료주의와 높은 문턱을 싹 다 걷어내 버렸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 누구든 중간 통제자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대단한 실용성인지 감이 오시나요? 원래 기존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면서 신용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씩 속을 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디파이에서는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담보로 맡기기만 하면 끝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모든 걸 검증하고 단 몇 분 만에 알아서 대출을 딱 실행해 주거든요. 이 믿을 수 없이 간편한 두 단계의 자동화야말로 기술이 만들어낸 진짜 유용함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과대 광고를 넘어선 NFT, 가치를 지닌 디지털 객체입니다. 디파이 열풍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NFT가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콜린스도 2015년에 이 기술을 앞장서서 개척했던 인물 중 하나죠. 대중들은 NFT를 그저 디지털 원숭이 그림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되파는 또 다른 폭탄 돌리기 카지노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NFT의 진짜 실용성은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복사본이 아닌 고유한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디지털 객체를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금융의 미래를 세울 가장 중요한 기초 블럭이 될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메타버스 1.0 인터넷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사람들의 지갑 속에 가치 있는 디지털 객체들이 잔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바로 내가 가진 이 귀중한 자산들을 직접 꺼내서 활용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훨씬 더 몰입감 넘치는 공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일단 영화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거창하고 화려한 SF 가상현실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장은 그 생각부터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타버스 1.0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평면적인 웹사이트가 3차원 몰입형 공간으로 진화해서 여러분이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웹의 업그레이드일 뿐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아주 단순한 돈의 이동에서 출발해 몰입형 웹사이트의 등장까지 이어진 이 14년간의 진화는 곧 우리가 디지털 재화를 소유하고 다루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몰입형 인터넷 세계에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실 때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 안에는 과연 어떤 가치 있는 객체들이 들어있을까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